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주부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지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시어머니를 만나 뵙기가 너무 꺼려져요.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넓게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엉겹결에 하는 말씀이겠거니 넘어갈 만도 한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려워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평범하신 분이고요. 아니,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해서 시어머니랑 그렇게 친한 편도 아니었고 살갑게 저한테 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연락을 자주 하시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애교가 많거나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 아니라서 만약 그런 분을 만난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무던하고 무뚝뚝한 스타일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시어머니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도 권유 정도만 하셔서 별로 신경 쓰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편 집안 자체가 좀 삭막한 분위기였어요. 조용하고 대화도 적고 오히려 이런 무뚝뚝함은 제가 끼면 분위기가 살 정도였죠.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관계에 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확 꽂힙니다. 짧게 제가 시어머니께 소름 돋는다는 이상함을 느낀 이야기들을 몇 개만 써볼게요. 최대한 제 주관 빼고 그대로 적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여기고 꺼리게 되는 제가 너무 사소하고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 생각대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신 건지 판단 좀 해주세요. 첫째, 상견례 때입니다. 보통 상견례를 시작하면 양가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한다던데 저희는 양가에서 서로 크게 원하는 것이 없어서 무탈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에도 남편을 통해서 엄마는 바라는 거 별로 없다고 들었고 상견례 때에도 크게 원하는 거 없는 시댁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불같아서 들었으면 결혼을 엎었을 뿐 아니라 따귀를 날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단 혼수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가 기본만 해와도 된다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 쪽이 팔려오는 건데 갑인 남자 쪽이 많이 해야죠. 엄마가 통화한다고 잠깐 나가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고 아버지도 무심한 스타일이시라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신 듯 합니다. 또 그 후에 이야기를 계속 덧붙여 나가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생각에 화들짝 놀랐지만 시어머니가 실수로 잘못 말씀하셨겠거니 생각했고 긁어 부스럼될까봐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엄마한테는 말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게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얼굴도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셔서 생각도 젊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조선시대에서 온 것 같은 발언을 하시길래 좀 놀라고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랑 저랑 형님이랑 목욕탕을 갔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친척들이랑 친구들과도 목욕탕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인지 딱히 나체를 보이는 건 거부감이 없어서 부끄럽기는 했어도 그냥 덤덤하게 갔습니다. 목욕탕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와중에 제 상반신을 잠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아들 즐겁겠네. 뭔가 시어머니께 저런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엄청 친한 사이도 아니고 불과 결혼하기 일주일 전 이야기이고요. 형님은 못 들으신 듯해요. 별로 반응이 없어 보이셨고요. 셋째, 결혼하고 시댁 가서 형님네 첫째 아들, 저랑 시어머니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계속 안아달라고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손목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고 조카는 태어난 지 5개월쯤 되었을 거예요. 다들 형님 손목이 아무래도 아기 안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쓰러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카 보면서 혼잣말로 하시는 한마디를
저만 들었습니다. 엄마 귀염도 못 받아먹고 그겠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엄마 고생시키네 우리 손자 이런 말도 아니고 어투나 내용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또 조카가 형님 젖을 잘 못 물어서 모유를 못 먹고 칭얼거렸는데 그 모습을 보시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엄마 젖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이 이야기가 형님 기분을 언짢게 할까봐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오거나 하면 아기가 빨리 먹고 싶어서 칭얼거리는 거라고 들었는데 저렇게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무슨 속마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넷째, 이건 결혼식 때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가야 하는데요. 원래 결혼식 날을 두 개를 받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중 한 날을 아는 무당한테 물었더니 기운이 안 좋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날은 싫다고 하시면서 다른 날로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나머지 한 날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기운이 안 좋다고 하니 저희도 왠지 찜찜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따른 거죠. 근데 한 달 전에 저희 아빠가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퇴근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괜찮았지만 허리가 심하게 삐끗하여 허리 수술을 크게 하셨습니다. 아빠가 다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너무 놀랐고 아빠가 안쓰러워서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늘 큰 산처럼 느껴지던 아빠가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작게 느껴지던지 혼자 울음을 삼키면서 티를 안 낸다고 애를 먹었죠. 어쨌든 사돈 병문안이라며 시부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저녁 늦게 오셔서 제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를 휴게실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말했던 무당이 말했던 날짜가 알고 보니 우리가 결혼한 날이었다고. 기운이 안 좋은 날을 실수로 다른 날로 잘못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기운이 안 좋은 날에 저희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사돈이 다친 것 같다고. 아빠까지 다쳐서 누워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이가 없었지만 괜히 무당이 나서서 잘못 말해준 날로 결혼식을 한 것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지나간 일이니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네. 이게 진짜 끝이었습니다. 조심해라 이런 당부도 없이 그냥 그러고 끝. 악담을 하시는 건지 굳이 왜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시는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다섯째, 이건 제일 최근 3.1절의 시댁에 갔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고 복지나 근무 조건도 더 좋아서 퇴근도 일찍 하고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되어 남편이나 저나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무 뚜렷이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무당이 말한 게 틀렸나 봐요. 오빠한테 좋은 일 생긴 것 보면요. 오빠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퇴근도 더 빨리 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네. 이러셨습니다. 또 조심하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오빠가 옆에서 듣다가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말았는데 순간 저는 이게 진짜 악담인 건가 싶으면서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진짜 시어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은 그냥 평범하신 분이시거든요. 성격도 조용하시고 또 소탈하시고요. 살림도 깔끔하게 잘 하십니다. 저한테 터치하는 것도 거의 없으시고 인상도 인자해 보이면서 전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딱 한 번씩 저런 말씀을 툭툭 하십니다. 저 솔직히 목욕탕 때 일이랑 3.1절 때는 등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못을 하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가 꺼려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돈 문제에 시어머니 갑질 이런 부분들이 아닌 사소한 일들이라서 오빠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저 혼자 속 아리를 하자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냥 나이 많으신 분이 가끔 하는 실수 하시는 걸까요? 추가합니다.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저도 띵 하더라고요. 우선 왜 제가 저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저의 시어머니가 정말로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번 같은 경우 제가 그 당시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제가 잘못 들었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저 이야기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정말 저에게 좋은 부분, 편하게 결혼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식장이나 드레스, 한복 등 이런 건 그냥 일체 터치 안 하시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집 장만 이런 건 부모님들끼리 말할 테니 신랑 신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빠져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분위기를 잡아주신 분이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저 발언이 이상하고 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 준비 내내 시댁 쪽이 더 양보하고 배려해 주셔서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가 저보고 시집 잘 간다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또 사실 저는 아빠랑은 사적인 대화는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친아버지가 아니셔서 그런지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미심쩍어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망설이다가 그냥 결국에는 못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못 들은 것 같고 그냥 제 착각이구나 싶었죠. 그 당시에는 점점 비슷한 일이 생기고 나서야 잘못 들은 게 아닌 걸 깨달았고요. 계속 저런 발언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솔직히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너무 멍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고는 미동도 없이 평소 이야기를 이어나가시거든요. 흘러 지나가듯 말하는 그런 느낌? 충격적인 내용이라 놀라기도 하고 어벙벙하기도 하고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곱씹어보면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려고 해도 저한테 못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눈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쿨하신 편이거든요. 시댁에 오라 강요도 없으시고 전화통화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다른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도 시댁이 가까워서 자주 가면 뭐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련다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 중 절반은 제가 잘못 들었나? 진짜 제대로 들은 건 맞나? 이런 생각으로 지나간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할수록 느낌이 이상하다 할까? 그래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 혼자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걸 댓글을 통해 알았습니다. 수요일에 제 생일인데 그때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려고요. 여태 저랑 시댁이랑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오빠한테 시댁 관련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야기하고 잘 풀리면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그래도 저 혼자 이상하게 느낀 건 아니라서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속은 시원하네요. 오늘 사연은 댓글 이후에 후기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일본 소리 듣고 결혼했다는 게 제일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섬뜩한데. 님은 그런 소리를 저렇게 듣고도 왜 가만히 있어요? 무식하고 노망난 아줌마가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이게 글로 쓴 거고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서 글쓴이가 당하는 게 바보 같은 거지. 실제로 당하면 처음 한두 번 당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인식하고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전에 있었던 일로 떠오를 것 같네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톡 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툭 던지고 바로 다른 이야기에서 따지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글을 몰입도 있게 잘 쓰셔서인지 무슨 호러 보는 듯 소름 끼쳤습니다. 올가미가 따로 없네요. 며느리를 자기 아들 놀이객감 정도로 돈 주고 사온 사람 취급. 결혼식 날짜도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건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들이 원하니 결혼을 시켜주고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길 바라고 고대하는 사람처럼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귀신이에요? 도깨비예요? 왜 감수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아치세요. 큰일 날 일 생깁니다. 며느리가 말대꾸한다고 아들 보고 이혼하라고 하겠어요, 설마? 후기입니다.
1년 전 이곳에 글 쓴 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배려 많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기는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할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국 지금 이혼녀가 되어 있네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돈 받고 자리 깔아야 하실 분 같은데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한 분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느 분이 시어머니가 마치 저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어머니와 대화를 할수록 그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아이가 안 생겨서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슬며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아이가 아무 가정에나 나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저는 엄청 예민해져 있을 때라 처음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쏘아서 말했죠. 결혼 날을 잘못 잡아서 그래.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넘어가려는 거 그날 저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끌려서 시댁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소소한 게 많지만 정식으로 어머니께 반기를 들게 된 사건이고요. 그 뒤로 생각나는 큰 사건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저희 집 베개이며 뭐며 부적이라는 부적은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부적이냐고 물으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차라리 너희 아이를 위한 거다. 또 애군을 막아주는 거라고 말이라도 하시면 걱정되는 마음에 미신을 믿고 싶으시나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입 꾹 다물고 다시 가져오라고만 하시니 정말 찜찜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고 이럴 때 남편의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 충격적인 발언에 너무 놀랐네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결혼식 하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났구나. 정말 그놈의 기운이 나쁘다는 결혼식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이것 때문에 어머니께 발악하며 소리도 질러봤지만 그 특유의 차분함으로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되었고 남편도 그때마다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여 끊임없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런 갈등으로 이혼을 했거니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의 말들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부적 어머니가 그렇게 달라고 하셔서 줬는데 혹시나 몰라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 어떤 부적인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물어 유명한 무당집에 가서 이 부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 이 부적이 어디 있었기에 사진을 찍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베개와 방 여러 군데 있었었다고 하니 무당은 굿을 해야겠다며 바로 나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부적이길래 그러냐고 하니까 귀를 부르는 부적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적은 정말 원수지간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붙여놓아서 안 좋은 귀신이 붙게 만드는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유산이라던가 아버지 일이라던가 안 좋았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다른 무당집에도 찾아갔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요. 이건 정말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제야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말 잘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말만 믿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런데 이미 저는 시댁과 남편에게 질려 버릴 대로 질려서 여러분들의 댓글들처럼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법원에 갔고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사유가 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도 많이 받고 속 시원히 잘 이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는 몰라요. 매일 밤을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님이 말한 그 안 좋은 일들은 이혼을 끝으로 이사도 가고 더 이상은 안 일어나는 것 같네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면, 그리고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기 아들을 뺏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물어봐도 묵묵 무답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깊은 밤, 문득 여기 글 쓴 것이 생각나서 한동안 저도 정신이 없어서 늦었지만 후기 달아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저처럼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건강하세요.